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벌써 수능을 보기까지 100일밖에 남지 않은 날이 왔습니다. 3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언제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어느덧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00일 남은 기념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있는 용인시를 비롯한 몇 개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이라서 한번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실시 요강이 우리 평가원에 이렇게 탑재되어 있죠. 얼마 전에 나왔는데, 자, 여기에 보면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수능 응시 원서를 작성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재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접수하면 되고요. 졸업 예정자라는 건 지금 현역 고3을 얘기하는 거고, 졸업자들은 재수생, 삼수생, N수생들, 또 뭐 반수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고, 검정고시 합격자들 또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들도 이 기간에 접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되고요. 자, 날짜를 잘 보세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응시 원서 기록용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시 원서 기록용 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다음에 졸업생들과 검정고시 학생들은 해당하는 교육청에 가서 이런 작성을 하면 되는데, 성명, 주민번호 뭐 이런 건 요대로 다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종이에다가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주소 쓰는데, 이 주소라는 거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주소 쓰는 겁니다. 대부분 뭐 1차인데 아무튼 다른 경우에는 쓰게 되는 거고요. 요 학력, 뭐 예정제냐, 졸업자냐, 뭐 검정고시자냐, 또 기타 학력이냐 이런 것들은 맞춰서 하나만 쓰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목 선택이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는 필수로 봐야 되는 거고, 탐구는 사탐을 볼 거냐, 과탐을 볼 거냐, 아니면 하나씩 볼 거냐, 아니면 사탐 중에 하나만 보고 과탐 중에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제5권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까지 보게 되면 응시 수수료가 42,000원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2외국어를 하나 더 보게 되면 47,000원이 되고요. 금방 말했던 기본 옵션에서 하나를 덜 보면, 예를 들면 난 국어를 안 보겠다, 또 뭐 수학을 안 보겠다 이러면 37,000원이 되는 겁니다. 탐구를 한 과목만 본다고 해서 돈을 깎아주진 않아요. 어찌됐건 기본 응시 수수료 42,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여기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 없죠. 이렇게 또 응시 수수료 면제자가 되면 또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서류 갖춰주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거 작성하게 돼서 넘겨주면 이제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산으로 컴퓨터에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러면 이렇게 원서가 나와요. 이 원서가 우리가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응시 원서이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절차인데, 제가 속해 있는 용인시, 여기 보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기, 용인, 제주 관할 시험지구 및 학교에서는 온라인으로 작성을 한답니다. 자, 우리 용인시에 있는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 잘 보시고, 특히 태성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작성 일정은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입니다. 아까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9월 8일까지라는데 우리는 9월 5일까지 마무리 하셔야 돼요. 날짜 잘 기억하시고, 대부분 8월 24일날 시작하면 다 마무리 할 건데, 또 중간에 여전히 수능을 보니 안 보니, 과목이 바뀌니 안 바뀌니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9월 5일 이전에 다 마무리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콤보 박스가 있는데, 경기, 용인 저는 체크를 했고요. 여기 동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든 휴대폰에 인증하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자, 이런 화면이 떠요. 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인증이 돼서. 그러면 이제 여기 제 이름 이제 제가 지웠고요. 주민번호 지금 시험 운영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 수능을 보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주소도 여기에 여느 사이트 가입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도로명 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주소로 수재됩니다. 그리고 요 인적사항 1단계 안에 요 아래 칸에 이제 사진을 넣는, 여기 여권 사진 등록이 있죠. 사진은 반드시 여권 사진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은 실수가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받을 때도 사진이 잘못돼가지고 교육청에서 여러 번 빠꾸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명사진이 아닌 여권사진.
학교는 졸업사진 찍으면서 다 이렇게 수령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오늘 학교에서 좀 난리를 많이 했습니다. 사진관에서 받은 사진들을 했더니 오류가 많이 떴어요. 그래서 다 지금 수정을 했는데 어찌됐건 여권 사진을 여기 입력을 딱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휴대폰 번호, 뭐 학력은 이제 우리 현역들은 재학생, 졸업한 학생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출신 학교도 이렇게 조회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학생은, 재학생들은 몇 반, 몇 번 번호까지 쓰고 이거 다음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진에 대한 오류가 제일 많이 나요. 사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여권 사진 규정 미달 사유 그래가지고 흰색 배경 기준 미달이다. 그러니까 뒷배경이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원하는 배경과 맞지 않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사진관하고 긴밀하게 통화해서 다 배경 사진을 바꿨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나 검정고시 학생들도 여권형 사진을 꼭 찍어 달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배경도 다 맞춰줘야 됩니다. 대부분 사진관에서 알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 아까 봤지만 디테일하게 좀 놓고 보면 여기 보면 사진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나와요. 여기 보면 뭐 머리카락, 안경테 뭐 가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대로 입력을 하면 등록 가능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2단계는 응시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국어를 볼 거냐 안 볼 거냐. 국어를 보면 화작이냐 엄매냐. 수학은 보냐 안 보냐. 확통, 미적, 기하냐. 영어는 볼 거냐 안 볼 거냐. 한국사는 필수고 탐구는 사탐, 과탐 또는 두 개 섞어서 볼 거냐. 갖고 생윤과 뭐 생윤을 포함해서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제2외국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저는 국어에서 화작을 볼 거고 수학에서 확통을 볼 거고 영어 보고 사탐에서 생윤과 사회문화를 보는 걸로 체크했고 여기서는 아직 체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제2외국어는 선택하지 않는 걸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면 부가정보 입력이 나오는데 이제 해당이 없는 걸로 뜨고요. 마지막에 이제 입력 정보 조회에서 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제 제가 생각을 했지만 들어간 사진과 사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에 진행이 안 됩니다. 사진 들어가고 이름, 주민번호 이렇게 다 확인하고 실은 개인 인적 정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선택했던 과목들이 맞는지. 이거 정보 다 입력하고 나서 9월 5일이 딱 지나고 나면 수정이 안 됩니다. 바꿔달라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여전히 국어에서 화작이니 엄매니 수학에서 확통이니 미적이니 기하니 또 탐구도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볼 건지 사탐을 보면 두 개 중에 뭘 볼 건지 이런 고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을 딱 누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응시원서 그 교육청에서 보는 그런 종이에 출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죠. 8월 24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시험 운영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왔더라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우리 용인시에 속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은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제일 먼저 그거를 말씀 안 드렸네요. 제일 중요한 게 사이트죠. 사이트.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satapply.kais.re.kr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안내를 했을 것 같은데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하시고 와서 이제 집에서 해가지고 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우리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기, 용인, 제주가 아닌 다른 시도의 학생들은 작년에 했던 거와 갖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날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수능원서 접수하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졸업자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 이거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8월 24일부터 9월 8일이라는 거 절대로 명심하시고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올해 입시에 대한 수많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 방식과 패턴대로 묵묵히 꾸준히 여러분들의 앞길을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